중요합니다. 작년에 유중이 나와서 올해 유중 제끼면 안 돼요. 기본 방어 정도는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상속이 나왔다. 상속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제낀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2차생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작년에 민법에서 주택 임대차가 나왔다. 올해 제낀다. 절대로 망하는 케이스예요. 망하는 케이스. 절대로. 예, 항상 페이지를 보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제3장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무조건 어떤 권리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기는 파야 돼요. 최소한 기본서에 있는 거 모르겠다. 그러면 저기 있는 문제에 나오는 지문이라도 파시기 바랍니다. 지문이라도.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됐고 특약사항에 관한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제4장 용의권에 관한 등기. 제가 용의권에 관한 등기할 때 지금 제1절에 보시면 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제가 목차를 여러 개 뒀는데 제가 저번에 집중 강의하고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용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전세권이라고요. 전세권. 우리가 민법에서는 전세권을 건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건드려요? 지상권에서 작사를 내버리죠. 임차권에서 끝장내잖아요. 전세권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오히려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은 가볍게 보고요. 전세권을 많이 봐요. 전세권을. 여러분들 민사집행도 전세권을 많이 보죠? 전세권을 많이 봐야 돼요. 전세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도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임차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날려버릴 것이냐 이런 관계들. 그 다음에 제5장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당연히 제1절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제1절 파트 보시면 설정, 이전, 변경, 말소, 공동근저당, 공동저당 대위, 공장저당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중요한데 문제는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근저당에 대해서 특히 보시면 549페이지부터 583페이지, 582페이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배우는 건 굉장히 양이 많은데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근저당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문제 페이지가 안 되는 곳은 우리가 방어적으로 최소한 여기 있는 지문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에 관한 등기도 보시면 거기 588페이지부터 가등기까지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신탁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쵸? 예, 신탁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실무 나가시면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시험 나오는 건 한계가 있고 여기 신탁 부분은요. 최신설례가 나오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등기 파트도 보시면 608페이지부터 630페이지 정도 되네요. 여기도 중요하죠. 가등기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이 가등기 절차, 가등기 기한 본등기, 본등기 이후의 조치가 있는데 로마자 2번, 3번이 제일 중요하죠. 로마자 2번, 3번이.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등기 이전이라든가 가등기 말씀은 쉽습니다. 근데 로마자 2번, 3번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자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8장에 보시면 관공서 촉탁에 관한 등기 632페이지부터 689페이지, 690페이지까지 쭉 있죠.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경우인데 아까 검찰청에서 전세 계약을 법무사에게 위임했다. 그럼 어떤 순간인 거예요? 제1절이에요? 제2절이에요? 제1절이잖아요. 그쵸? 거래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데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체납 처분에 관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에 관한 등기, 회생, 파산 부분도 전부 다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하고 경매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경매 파트는 오히려 심플해요. 2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체납 안 나와요. 2차에서는 체납 안 나와요. 가압류, 가처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가압류, 가처분. 제가 왜 2차를 얘기하냐면 1차생들이 하나 빠지는 게 뭐냐면 1차생만 공부하는 부분을 막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2차 논점이 되는 것들은 1차에서 전부 다 문제바다고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부할 때 2차부터 먼저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건 비추해요. 최소한 우리가 1차생이라고 하더라도 2차 논점이 어디로 중심으로 해서 있는지는 알아야 이게 1차 교재가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제2절에 중요한 부분은 가압류, 가처분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1차에서 그나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민사집행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경매 파트는 2차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제9절 무조건 쟤는 다 봐야 돼요. 제9절 대지권은 693페이지부터 720 몇 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조문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지문을 달달 할 정도로 나오면 찍을 정도로 반드시 탁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2차생들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2차생들도 대지권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100%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합격생들도 100% 대지권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는 있죠. 2차생보다는 여러분이 유리하잖아요. 내가 지문을 읽었을 때 익숙하다.
그러면 맞는 지문. 그렇지 않나요? 2차생은 없어요. 맞는 지문이, 익숙한 지문이 본인이 써야 되기 때문에. 1차생은 그래서 편한 거예요. 제10장 환지라든가 우리 도정법 파트도 보시면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여기는 제가 심플하게 절차만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제11장 부동산 등기 실명제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는 중요할 수는 있으나 2차에서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데 중간중간 다른 등기 설명하면서 잠깐 나올 뿐이지 얘가 정면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시작하면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들춰보지 마시고 목차부터 보세요. 목차부터. 민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민법 이미 나갔잖아요. 민법도 아마 신용호 선생님이 2차 논점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목차를 보시라고요. 목차를. 아, 총론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1차생들은 제일 어려운 부분 신이치게 멘붕 오는데 멘붕 올 필요도 없어요. 최후의 항변이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해봐도 안 됐을 때. 그러지 마시고 총론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멸시효. 그쵸? 소멸시효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무효 취소. 그쵸? 의사표시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무효 취소. 취소의 사유 하나가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 파트. 물권편에도 생각해보세요. 물권편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취득시효잖아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관법지, 법지, 그쵸? 그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치권 파트. 유치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유치권은 진짜 중요해요. 유치권을 1차 할 때 정말 많이 해오셔야 돼요. 유치권은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민사집행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2차에서 유치권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관공서 촉탁으로 가겠습니다. 자, 관공서 촉탁은 일단 우리가 등기를 개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가 스타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신청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촉탁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의 이의 절차에서 나올 것이고, 신청은 두 가지로 나누죠. 저희가 공동신청, 단독신청. 촉탁은 여기 관공서 촉탁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권은 등기관이 직권하는 경우는 자 신청, 촉탁, 직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청 같은 경우는 조문에 의해서 신청인이 공동인지 단독인지가 나오고요. 촉탁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저희가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도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저희 부동산 등기법 23조 1항 좀 가볼까요? 23조 1항에 가보시면 등기 신청인이 쫙 나옵니다. 1항에서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2항에서 쫙 나와요. 그 전에 22조 1항 좀 볼게요. 등기 신청주의. 1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직권으로 하라 하면 직권으로 하는 거고 명령에 의하는 거면 명령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항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 신청 규정을 많이 타고 들어가지만 예외적인 게 몇 군데가 나와요. 3항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촉탁 등기도 뭐예요? 촉탁 등기 신청 수수료 못지않게 등기 촉탁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거. 23조 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요. 단독 신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조 1항에서 이렇게 조문이 있고 2항도 있구나. 그 정도 보시고 난 다음에 교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나중에 제가 여기 뭐 지문 지우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중복되는 지문이 있으면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양이 줄어요. 그쵸? 그래야 양이 줄어요. 양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번 가보죠. 관공서가 권리관계 당사자로서 했죠. 권리관계 당사자, 그럼 매매 계약일 수도 있고 전세 계약일 수도 있고 근저당 설정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공서는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우리 일반인들은 뭡니까? 무조건 우리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있잖아요. 방문 신청일 때는 저희가 출석을 해서 신청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죠. 제출. 전자신청은요. 출석하지 않고 제출이 아니라 송신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관공서 촉탁으로 바꿔볼게요. 관공서 촉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방문 촉탁이라는 표현 안 쓰고 서면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면 촉탁. 그 다음에 전자 신청이 아니라 전자 촉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서면 촉탁일 때는 출석해야 되냐? 예, 출석합니다.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도 할 수 있어요. 우편도 가능해요.